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0탄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미중 무역 전쟁은 예전 같으면 거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도 남을 만한 그런 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20세기의 군사적 세계대전과 지금 금세기 21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양상을 좀 비교하면서 도대체 인류가 어떤 길을 걸어왔나 한번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20세기에 두 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생생하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이게 유럽 중심으로 펼쳐진 데다가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우리는 잘 양상을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터졌고,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끝까지 불과 31년밖에 안 돼요. 한번 우리가 31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987년 6.29 선언하던 애가 3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이에요. 그 31년 동안 세계대전이 두 번 시작돼서 터진 때까지, 시작돼서 끝난 때까지가 불과 그 31년밖에 안 된다고요. 만약에 두 번의 시작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에 좀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1937년의 중일전쟁을 기준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사실상의 시발점으로 본다면 14년에서 37년이니까 불과 23년이고요. 39년에 유럽 쪽의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본다면 불과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거의 그 패키지로 봐야 돼요. 세트로. 한번 보시죠. 1차 세계대전은 영국, 프랑스가 지배한다 그럴까? 이런 사실은 프랑스는 지배도 많이 못하면서 여기 이제 말려 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대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제국, 오토만 제국, 이 양쪽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사실은 독일과 러시아가 싸움이 제대로 붙었는데, 영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프랑스가 러시아 편을 들면서 이게 번져버린 거죠. 이게 처음에는 발칸반도,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 부분, 발칸반도가 불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스트리아의 황세자가 죽었고, 오스트리아 그 당시 큰 제국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인데 황세자가 죽었고, 그래서 이게 불길이 확 번지고 순식간에 세계대전으로 이제 번졌죠. 문명 유럽의 이 참혹한 상호 살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결과로 4개의 제국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때 제국이었거든요. 독일이 제국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제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기억 속에 희미하지만 그전에는 엄청난 제국이었던 오토만 제국이 없어졌습니다. 4개의 제국이 없어졌고요. 러시아가 공산화됐고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전면적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칸과 중동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한번 보시죠. 유럽의 이제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지도가 확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몰락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체코, 슬로바키아, 그 다음에, 헝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루마니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르비아,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한 부분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작살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세르비아 위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는 이 제국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이나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말하자면 오토만 제국도 없어져 버렸고, 이때.
그 없어지면서 여기서 보다시피 여기 이제 요르단은 빠져 있는데 그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이 지역이 영국의 보호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시리아, 지금 시리아, 레바논 이 지역이 프랑스령이 되고요. 오토만 제국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터키도 군데군데 막 이 나라 저 나라가 다 뜯어먹은 상태가 돼요. 그 터키가 나중에 독립전쟁 일으키잖아요. 그 케말 파샤 아래서 1920년대. 그래서 지금의 터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오토만 제국이 망하고 그게 박살이 난 다음에 터키 자리에 지금의 터키가 들어온 거죠. 이 유럽인들끼리 이렇게 참혹하게 잡아주기 전쟁이었기 때문에 여기 뭐 염소가스 틀어놓고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염소가스 서로 상대방에 틀어가지고 막 피 녹아내리고 눈 멀고 막 이런 그 참혹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혹한 전쟁을 하니까 당연히 유럽의 도덕과 정신이 전반적으로 붕괴돼요.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소설 작품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아더 밀러의 북극의 선, Tropic of Cancer. 그 다음에 현대 미국 문학의 거장인 윌리엄 포크너가 지은 Tenderest Night, 밤은 부드러워라. 이런 작품들이 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얼마나 유럽의 정신이 타락했는가 이게 나오죠. 왜냐면 우리 유럽 문명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가장 참혹하게 서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정신이 붕괴해 버리는 거예요. 도덕도 붕괴하고. 그러니까 이 북핵의 선 같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 포르노거든요, 거의. 텐데스 나이트도 굉장히 뭐 그런 포르노적인 그런 그 성적 장면의 묘사는 없지만 그 인간관계나 이런 걸 보면 무지하게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품들이 이제 그 나오는 거 보면 그때 유럽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정신이.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 공산혁명에 대한 공포가 닥치죠.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1917년에 성공을 하니까 공산혁명에 대한 공포가 닥치고 거기에 대해서 1920년대 초에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나오면서 22년에 이탈리아는 파시즘의 정권을 장악하고요. 1920년대 중반기 들어서면서 독일에서 나치즘이 강력해지면서 1933년에 나치즘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나치 세력이.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무덕인 거예요,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타들어가서 더 참혹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까지. 2차 세계대전 한번 보시죠. 그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영국, 미국, 소련이 결국 한편이 됐고 나치 독일과 일제가 한편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주장은 여기 이제 물론 이탈리아 파시즘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한편이긴 한데 거기는 뭐 변방이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했어요. 결국 나치 독일과 일제가 쳐벌린 전쟁인데 나치 독일의 그 주장은 뭐냐면 그 레벤스라움, 그러니까 독일인들의 생활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구 전체를 독일이 먹겠다 이 소리예요. 또 일제의 주장은 뭐냐면은 대동아 공영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개방형 식민지거든요. 중국 대부분의 지역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개방형 반식민지예요. 중국은 개방형 반식민지를 일제가 혼자서 독식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쳐버린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1937년에 일제가 중국 본토를 향해서 치고 내려가는 중일전쟁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잖아요. 이 세계사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중심 세계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1939년 영독전쟁의 발발을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때 영국이랑 전쟁 시작하기 전에 폴란드를 먹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폴란드를 먹은 거거든요, 독일이. 그래서 이제 영국이랑 전쟁하기 전에 독일이 소련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래서 영독 전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일제랑 손을 잡고 1941년에
큰 사건을 치죠. 뭐냐면 독일 쪽에서는 소련을 공격해서 들어가고 일제는 12월 달에 미국을 공격합니다. 그게 진주만 기습이죠. 이 1941년 진주만 기습이 난 다음에야 미국이 그 태평양 전선과 유럽 전선 양쪽에 참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그 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1914년에 시작해서 이미 참혹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1917년까지 참전을 하지 않아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남의 그 지역에 이렇게 쉽게 참전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옛날부터 강했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국내 여론이 워낙에 이 참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하니까 참전하는데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렸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결과를 보면 이제 극우 전체주의가 멸망을 했죠. 그러니까 나치즘, 그 다음에 천황 전체주의, 그걸 미카도이즘이라 그러거든요. 텐노 전체주의.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왕이라고 안 불러요. 텐노 내지는 천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걸 숭상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왕을 받든다가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혈통을 받은 천신을 받든다예요. 지금 김일성이 한참 때에 어버이 수령으로 신격화된 존재였잖아요. 1970년대 뭐 이럴 때 그 김일성을 신으로 떠받들듯이 수령님으로 떠받들었듯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도 이 천황, 텐노를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칭을 제가 텐노 전체주의 혹은 천황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극우 전체주의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다 망했고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동구권,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 인도차이나가 있는데 인도차이나는 나중에 공산화되지만 인도차이나 빼고 뭐 아프리카 좀 빼고 여기 쿠바 빼고 이 동구권하고 중국과 북한은 그때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그리고 이제 그때 이렇게 공산화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지에서 공산계 민족 독립운동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세계 각국이 독립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그러니까 이때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로 독립을 시키고 부흥을 시키고 경제 부흥을 시키고 자유무역 체제를 세계에 걸쳐서 펼쳐가겠다. 이게 미국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독립, 그 다음에 경제 부흥 혹은 경제 발전, 그 다음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란 이름, 그러니까 GATT, GATT란 이름의 자유무역 체제, 전 세계 자유무역 체제. 이것이 미국의 관점이고요. 이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흉악한 나치 같은 그런 극우 전체주의가 날뛰고 나니까 유럽이 PC를 딱 그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치위선 완장지를. 제가 전번 세뇌 탈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위선 완장질의 본질은 뭐냐면 처음의 배경은 뭐냐면 이게 political correctness 아니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정치적 정도예요, 바른 길. 너 인종차별 발언했어? 너 그러면 정치적 정도에서 어긋나는 거야. 너 여성 비하하는 뜻이 담긴 발언했어? 너 정치적 정도에서 어긋나는 거야. 너 흑백 무슨 뭐 이런 거 발언했어? 너 정치적 정도 어긋나는 거야. 너 유태인을 비하하는 발언했어? 너 정치적 정도에서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치적 정도를 내세워 갖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도화되고 절대화되면 아무 비판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구에서 5.18 그 공로자 그 명단 공개하라고 가두서명하다가 고소당했다는데 5.18을 비판하는 건 물론이러니와 5.18에 해서 공로로 해갖고 뭐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조차도 못하게 되는, 입에 자갈이 채워지는
손과 입에 이게 자갈을 채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PC가 이게 굉장히 그 절대화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흉악한, 이게 이제 PC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하죠. 이 볼테르라고 한 200여 년 전에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이 PC에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볼테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너를 지배하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누구를 비판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봐라. PC는 비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PC가 점점 강화되면 사람들이 입에 자갈이 채워지고 손발이 묶이게 돼요. 근데 유럽에서는 워낙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치 독일과 같은, 조금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워낙에 흉악한 일이 벌어지니까 유럽에서는 이 PC를 가지고 이걸 채운 거예요. 입에 자갈을 물리고 손에 수갑을 채운 거죠. 그게 이제 몇십 년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PC의 뿌리가 미국이 아니에요. 이게 유럽이라고요. 그게 월남전 때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 분위기가 월남전 이전과 월남전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PC를 비판하려 그러면 유럽의 극우 전체주의, 나치즘과 파시즘의 그 역사부터 가만히 보면서 왜 유럽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스스로 PC 독약을 마셨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평이 나오는 거죠. 이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 생긴 큰 칼을 들고 자기 배에 자기가 박아서 자살해버렸다, 유럽이.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제 불똥 맞은 거죠. 미국 PC는. 미국이 PC에 점령당했던가 PC에 강하게 PC에 공격받았던 거는, PC 풍조가 물든 건 유럽에서 이제 그 건너간 풍조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 두 개의 세계대전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죠. 우선 첫째는 기존 질서에 대해서 공격적인 패권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도전하는 세력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은 기존 질서는 영국이 뒷배를 보고 이렇게 그 원래 좀 온건하게 돼 있던 질서인데, 이거를 말하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오토만 제국이 야, 이쪽은 다 우리 걸로 정리할 거야 하고 튀어나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 발칸반도를 우리가 다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발칸반도에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진 러시아가 독일을 치고 들어갔고, 그러니까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싸움 붙으니까 러시아가 밀리니까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한테 SOS를 쳐갖고 영국과 프랑스가 또 독일을 치고, 이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기존 질서를 깨고 그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도전자들이 벌린 일들이에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은 그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나치 독일과 일제가 쳐벌린 일인데, 이거는 뭐 아까도 봤지만 나치 독일의 경우에는 동구권 다 말아서 자기가 먹겠다. 심지어는 이제 프랑스도 바로 점령해 버리잖아요. 개전하자마자. 프랑스 바로 점령해서 북쪽은 직접 직할을 하고 프랑스를 남북으로 둘로 딱 나눈 거예요. 우리 남북한처럼. 그러니까 북쪽은 직접 통치를 하고. 프랑스는 큰 나라입니다. 참. 한반도에 한 3배쯤 돼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북쪽은 자기가 직접 통치를 하고, 남쪽은 VC 정권이라고 괴뢰 정권 세워서 통치하잖아요, 나치가. 그러니까 유럽 대륙 다 먹고 그 다음에 영국 항복시키려고 해서 영국 압박하는 그런 상태였었죠. 41년까지. 그러다가 41년에는 드디어 러시아까지 거꾸로 뚫으려고 러시아한테 전쟁 쳐버리죠. 41년 늦가을인가 초겨울에. 소련한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일제는 이쪽 아시아 쪽에서 오히려 유럽 쪽 전선보다 한 2년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미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느 나라든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방형 반식민지였던 중국에 대해서
다른 데다 털어버리고 자기가 독식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덤비는 김에 이제 인도차이나나 이쪽까지 전부, 동남아까지 전부 번진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양상은 어땠냐? 2차 세계대전은요, 아주 조직적인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그 뼈아픈 일인데. 이제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런 게 이제 이제 독일의 저거잖아요. 학살 사건, 유대인 학살 사건이 한 600만 죽였다고 주장되는 건데, 이 독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전이긴 하지만 1933년에 스탈린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 300만 명을 굶겨 죽였다고요. 1933년에. 그리고 이 그림이 뭘 보여주냐면 이게 이제 1933년경부터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 집권한 해부터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1945년까지 지금으로 치면 이게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이제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 중간에 있는 뭐 벨라루스 이런데 이 지역 여기 이제 동구권이죠. 이 동구권 이 지역에서 민간인이요. 군인들 말고 민간인만 2천만 가까이 죽어나가요. 학살로. 그러니까 여기에 유태인 학살 600만 명도 이게 다 유태인이 살던 지역들이거든요. 유태인 학살 600만 명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아까 우크라이나 300만 명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 기본 숫자가 일단 1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1,300~400만에서 한 2천만 사이가 그 12년 동안 이 지역에서 죽어나간다. 그래서 이거를 피해 젖은 땅이라 그래요. 블라들랜드라고.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게 만주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냐면요. 독일의 극우 전체주의하고 스탈린이 이끄는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만주가 그러거든요. 스탈린 전체주의, 천황 전체주의, 그 다음에 중국 공산계. 이 세 가지 파도가 충돌을 해버리니까 완전 끔찍하게 죽어나간대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주 체계적인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게 무지하게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제 결과를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뭐냐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잉태된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됐고 유럽의 혁명의 기운이 돌았고 독일이 굉장히 배상 책임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굴욕을 당하고 못 살게 되니까 이게 공산혁명 피한답시고 나치즘으로 튀어나갔고 뭐 이런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더 흉악한 거예요. 전쟁만큼이나 흉악한 결과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0여 년 동안 펼쳐지고 그 결과로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또 펼쳐지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좀 다르죠. 이게 냉전 대립구도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독립시키고 부흥시키고 경제발전시키고 개방시장 체제, 세계 개방시장 체제를 가져가겠다. 이 그랜드 디자인을 밀고 나온 거고요. 소련 쪽에서는 공산화시키겠다는 디자인을 밀고 나온 거고요. 그 두 개의 디자인이 직방으로 충돌한 데가 한반도입니다. 북한은 공산화 디자인, 스탈린이 주도하는 공산화 디자인이었고 남한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자유민주 독립과 경제발전과 개방시장 디자인이라고요. 두 개가 충돌한 건 좋은데 딱 이제 1949년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소련이 핵무기를 획득해요. 49년에. 또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된다고요. 중국 전체가.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오케이. 남한 한번 밀고 내려가 봐. 미국이 얼마나 의지가 굳센지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간 좀 보자. 그러고 퍽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6.25를 김일성의 전쟁이라고 안 봐요. 국사 전공하는 사람들은 6.25의 주역은 김일성이다. 물론 소련 측 자료 이렇게 남은 거 나중에 까보면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김일성이 스탈린 만나가지고 스탈린한테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노가리 푼 게 그쪽 그 회의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 그걸 표면으로만 보면 김일성이 주도한 것처럼 보여요. 소련이 세운 괴뢰, 꼭두각시 1949년쯤에 나이 불과 37살짜리가 천만에요. 이 공산전체주의의 특성을 모르셔서 그래요. 공산전체주의는요. 위에 놈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아래 사람 입에서 나올 때까지 주리를 트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아 비판 아니에요. 제가 뭘 자아 비판 너 이거 해 라고 위에서 구체적 지시 안 내려간다고요. 근데 자아 비판대 딱 열리면 위에서 지금 오늘은 나에 대해서 무슨 비판을 내가 스스로 하는 걸 듣고 싶어 할까 열심히 짱구 돌려가지고 저는 이것을 잘못해서 당과 인민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자아 비판 대회 때 자아 비판을 한다고요. 아까 꼬맹이 때부터. 그러니까 권력이 당이 윗사람이 나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발달하게 돼요. 이 체제에선. 스탈린을 만나서 김일성이가 부르짖은 모든 말은 김일성의 생각이 아니라 스탈린의 복심을 김일성의 입을 통해서 표현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주의 체제, 공산 전체주의 체제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흉악하게 왜곡되는지를 전혀 짐작을 안 한 채 국내의 국사학자라는 사람들은 뭐 소련 자료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 미국을 상대로 지금 남한을 먹으러 쳐내려가는데 그게 그 전쟁 주도한 게 스탈린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른 거 하나만 봐도 정확히 나와요. 스탈린 죽을 때까지 휴전협정 안 되잖아요. 스탈린 죽고 나서 3개월 만인가 휴전협정 되잖아요. 스탈린 죽는 순간까지 이제 좀 상스러운 말로 하면 곤조통 부린 거거든요. 휴전 도장 못 찍게. 죽고 나서 바로 되잖아요. 왜냐면 스탈린 입장에서 이거 내 전쟁이니까 아니 내가 죽냐. 중국 애들이 죽지. 소련 애들 별로 죽지도 않고 오케이. 뭐 끝까지 해봐. 하고 그 이미 교착 상태에 언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951년 한 2월, 3월이면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전쟁을 2년 넘게 끄는 거예요. 스탈린이 53년 봄인가에 죽거든요. 2년 넘게 끄는 거예요. 휴전 도장 못 찍게 하고. 그게 스탈린의 전쟁이라고요. 스탈린 주역, 모택동 조연, 시다바리 엑스트라 김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은 이 같은 냉전 대립 구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독립,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독립과 경제개발 및 경제부흥, 그리고 개방시장. 이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전 세계의 그 전체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독립국가의 숫자가 몇 개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뭐, 100개는 물론 안 되고요. 아프리카 거의 대부분 독립국가 없었고요. 아랍권도 거의 없죠. 보호령이라고요. 자치는 누렸어요. 영국 아래서 있었던 그 조르단이라든지, 지금 이라크,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지금 바레인, 카타르 다 자치는 누렸지만 이렇게 완벽한 독립국가는 아니거든요. 동남아시아에도 독립국가 거의 없잖아요. 타일랜드가 독립국가였나?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러니까 독립국가들이 거의 없었다고요. 이쪽 그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진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독립을 시켜주고 전부 경제발전, 자유민주주의 독립 아래서의 그런 체제 아래서의 경제발전과 경제부흥의 길로 이끌고 그걸 전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가트 체제로 엮어내는 그런 이제 그랜드 디자인을 미국 주도로 이제 풀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일제나 독일에 대해서도 일체 배상 안 물리고 배상커녕은 엄청난 원조 줘가지고 경제부흥시키고 그랬죠.
참고로 잠깐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메가다 사령부가 일제 경제 무너지는 거 막으려고 일본 남자들 대부분은 다 어디 전쟁터 끌려가고 막 이러고 이제 일선 경제에서는 한국 징용 노동자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한국 징용 노동자들, 한국인들 혹은 징용이든 아니든 한국인의 귀국을 못하게 늦췄다고요. 메가다 사령부가. 그래서 조기 귀국 운동이 그게 조총련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 공산계에서 장악되면서 조총련이 적할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일본과 독일의 부흥과 경제 유지에 대해서 미국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이제 냉전구도 들어가니까. 전 세계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독립을 시켜놓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전부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는 세계 개방형 세계 무역체제로 엮어버리고 그러니까 식민지 체제를 끝낸 거죠. 완전히. 어차피 미국이 모든 하중 다 걸머지고 이겨낸 전쟁이니까. 그 위대한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때 그 디자인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두 개가 딱 갈려서 대립하던 상태에서 스탈린이 49년에 핵무기도 손에 넣겠다. 중국도 다 적화됐겠다 하니까 미국 애들 양키 저놈들 얼마나 배짱 있고 각오가 돼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푹 찔른 게 이제 6.25 전쟁이죠. 오늘 얘기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2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